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이 거대한 빌딩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복잡한 순환 시스템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숨겨진 네트워크, 건물의 혈관을 따라서 한번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온통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 안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쾌적할까요? 그냥 에어컨이 엄청 많아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곳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시스템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건물 전체를 쉬지 않고 돌면서 열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의 네트워크가 그 주인공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스템의 핵심, 쾌적함을 전달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물 한 방울이 되어서 그 여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건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바로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기계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기계실에 와보면요, 거대한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습니다. 물을 아주 차갑게 혹은 뜨겁게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바로 강력한 심장처럼 작동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물을 건물의 저 꼭대기 먼 곳까지 힘차게 쫙 밀어보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물방울이 이제 막 차가워져서 출발선에 딱 섰네요. 자, 이제 물은 거미줄처럼 얽힌 배관이라는 미로 속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떻게 이 넓은 건물의 모든 곳에 공평하게 시원함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펌프 바로 앞에 있는 5층 사무실하고 저기 꼭대기에 있는 50층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물이라는 게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당연히 저항이 적고 가까운 길로만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5층은 너무 춥고 50층은 더운 아주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배관 설계 자체에 있었죠. 왼쪽 직환수 방식을 보면 물이 그냥 가까운 데로만 쏠리죠.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오른쪽 역환수 방식이라는 정말 기발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뭐냐면 돌아오는 배관을 가장 먼 곳부터 거꾸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무실까지 물이 갔다가 돌아오는 총 여행 거리가 거의 똑같아져요. 정말 우아하게 시스템의 균형을 딱 맞춘 거죠. 하지만 건물이 더 복잡해지면 배관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동 유량 조절 밸브. 이건 뭐냐면 각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똑똑한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살이 너무 세게 들어오려고 하면 밸브를 살짝 좁혀서 흐름을 줄이고 약하면 활짝 열어주는 거죠. 덕분에 옆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켜든 끄든 상관없이 모든 곳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냉수를 딱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우리의 물방울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 천장에 있는 냉방장치 아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임무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면 큰일 나니까 공기랑 직접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직 차가움이라는 에너지, 즉 냉기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의 쉐렌 튜브형은 아주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방식이고요. 오른쪽의 판형은 최신 기술의 집약체죠. 얇은 판을 겹겹이 쌓아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효율을 뽑아냅니다. 요즘 짓는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바로 이 판형 열교환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판형 열교환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위배합니다. 얇은 판 한쪽으로는 우리의 차가운 물이 흐르고요. 바로 그 등 뒤 다른 쪽으로는 더운 실내 공기가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얇디 얇은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더운 공기의 열이 차가운 물 쪽으로 마법처럼 순식간에 옮겨가는 거죠. 임무를 완수한 우리의 물방울은 미지근해져서 돌아가고 대신 공기는 시원해져서 여러분에게 쾌적한 바람을 선물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열교환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널리 쓰여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 난방 시스템이죠. 발전소나 소각장에서 그냥 버려지는 뜨거운 열로 물을 데워서 그 물을 아파트 단지까지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아파트 기계실에 있는 거대한 열교환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따뜻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거죠. 작은 에어컨부터 도시 전체까지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임무를 마친 우리 물방울의 여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기계실로 돌아가야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돌아오는 여정에 현대 냉난방 시스템에 엄청난 에너지 절약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은 왼쪽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사무실이 시원해서 냉방이 더 필요 없어도 펌프는 그냥 24시간 내내 100% 풀파워로 돌았죠. 안 쓴 냉수는 그냥 기계실로 되돌아왔고요. 완전 에너지 낭비죠. 하지만 오른쪽에 스마트 시스템을 보세요. 각 사무실에서 이제 충분히 시원해? 하고 밸브를 잠그면 시스템 전체가 이제 물이 덜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서 전체 유량을 줄여버립니다. 아니 근데 펌프가 전체 유량이 줄어든 걸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VFD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 덕분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저항이 줄어든 걸 얘가 감지하고는 지금은 살살 돌려도 되겠네?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펌프 모터의 회전 속도를 늦춰버리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일하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옛날 방식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면 이 VFD가 달린 스마트 시스템은 고작 40의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무려 60%의 펌프 동력을 아끼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기술들을 뛰어넘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율 혁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양의 물 한 방울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물방울의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요, 보통 7도짜리 차가운 물을 보내면 얘가 일을 마치고 12도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온도 차이, 이걸 우리가 델타 T라고 부르는데 이게 5도였던 거죠. 이게 수십 년간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고효율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6도의 물을 보내서 14도가 되어 돌아오게끔 설계를 해요. 온도 차이, 즉 델타 T가 8도로 훨씬 커졌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물 한 방울이 예전에는 5도만큼의 열만 뺏어왔는데 이제는 8도만큼의 열을 뺏어온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빡세게 일하고 돌아온 거죠. 이 작은 온도 차이의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온도 차이를 딱 3도 높이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냉방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거의 40%나 줄어들어요. 물이 40%덜 필요하다는 건 그 물을 보내는 펌프와 배관도 그만큼 더 작아져도 된다는 뜻이고요. 이건 초기 투자비와 운영 에너지 모두를 절약하는 엄청난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 역환수 배관부터 자동 밸브, VFD 펌프, 그리고 이 대온도차 설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는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진짜 힘이죠. 오늘 우리는 건물이 어떻게 숨쉬는지 그 비밀을 함께 엿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쾌적함 뒤에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에 들어서실 때 벽 속을 흐르고 있을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